이지 중세문화, 고려문화. 문화란 신앙이나 즉 종교나 사상을 갖고 문화를 구성한다.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불교 이러는 거야. 불교 문화가 기본 축인데 거기 120페이지 첫째 유학. 이건 첫날 첫 시간에 한 얘기야.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초기 그런 뭐라고?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민족적 이런 표현들이 주로 나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뭐 얘기야. 그래서 고려 초기 유학은 자주적인 유학.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승로야. 해주 최씨. 그리고 고려 중기는 뭐 보수적. 변하는 게 싫어 이대로가 좋아. 나태에 빠진 거지. 대표적인 유학자로 최충. 그리고 김부식. 그랬다가 무신집권기에는 문신 유학자들이 관직에서 쫓겨나. 유학이 위축되고. 실직을 당했으니까 에라 책이나 쓰자. 하문학이 발달해. 문학이 발달한다고. 그리고 원나라 간섭계는 송나라 유학, 성명의리학, 줄여서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김부식, 최승로 이런 사람들이 한 유학은 뭐냐? 한나라, 당나라 유학이야. 훈고 유학이라고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에 유학했던 유학. 유학은 유학인데 약간 성격이 달라. 유학들이. 그리고 고려 전기 때 중국이 송이라는 나라예요. 송나라 유학. 송나라 유학. 성명의리학. 이래. 인간의 본성과 대명분을 연구하는 학문. 줄여서 성리학. 그러는 거야. 그 하단에. 자, 여기서 아래할 것은 이 성리학이야. 자, 성리학을 수입한 인물이 누구냐? 안향이라는 인물이야. 어느 때? 원나라 간섭기인 충렬왕 때. 얘가 원래 권문세족 자제야. 그래서 태자, 왕위 계승권자와 함께 볼모로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7년을 생활을 해. 뜰르게, 이걸 동로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특이한 유학이 있더라고.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에 와서 전파를 했어. 그게 성리학의 시작이야. 1290년 충렬왕 때 얘기야.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알면. 그 페이지는 뭐라고? 성리학. 원나라 간섭기 안향에 의해서. 어느 때? 충렬왕 때. 그런데 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성리학은 어떤 형태로 들어왔느냐? 70% 정도는 현실, 실천이야. 현실 강조 학문으로 들어왔어. 현실을 중요시하는 학문으로 들어왔어. 30%만 정신 강조야. 즉 관념. 그렇다고. 근데 얘가 조선에 들어와서 나중에 뭘 만나면서 95%가 정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만 현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변해.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상태로 들어왔어. 70%는 실천, 현실 강조 이런다고. 그 얘기가 거기에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 그 밑에 성격, 사회개혁사상, 현실, 사회개혁사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실천 강조로 들어왔다. 그걸 알려주는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냐? 소학이라는 책자가 들어왔어. 소학이란 어린이한테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학이야. 어린이 성리학 교육서. 그건 소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반대로 어른들 성리학 교육서는 뭐냐? 뭐겠어? 이게 소학이니까 대학이라는 책이야. 대학. 예? 그리고 남송, 송나라도 북쪽에다가 남쪽으로 도망가. 나중에 남송에 주의라는 유명한 성리학자가 있어. 그 주의를 공자, 맹자처럼 자자를 붙여. 그래서 주자 이러거든. 송시열도 송자 이래. 그래서 주자가 얘기한, 주의가 얘기한 집안에서 성리학적 예의법칙을 써. 그래서 원래 책 이름은 가래라고 그래.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 있어. 가래 이래. 근데 이 가래라는 책을 많은 사람이 써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주자가 쓴 가래다 해서 주자 가래. 집안에서 성리학적 예의법. 이건 실천이잖아. 현실이야. 이렇게 실천이 강조된 상태로 들어왔다고. 들어와서 뒤집어지는 거야. 한국에 들어와서. 자, 그 얘기야. 성리학.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서 실천 강조로 들어왔다. 근거. 소학과 주자가래라는 실천 강조의 책자가 중요하다. 그 얘기야. 자, 그리고 옆에 121페이지. 교육. 이건 전에 정치사에서 했는데 고려태조 왕건 필요 없고 성종.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임금님 당부의 말씀. 담화문이 발표돼. 그걸 교육조서라고 그래. 내용은 뭐냐?
유교교육 강조야. 유학 열심히 하자. 공자맹자 사상, 유학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종은 문신관리한테 매월 숙제를 내. 문신 월가법. 6개월마다 한 번씩 숙제 검사해. 그리고 이 성종임금 때 지방 12목에 이 박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성종 때 향학이라는 지방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전혀 몰라. 향학이라는 표현만 써있지 내용이 전혀 안 써있어. 예. 그런데 이 지방 학교고, 지방 공립학교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12세기 인종이라는 임금 때야. 향교 이래. 아마 향학이 향교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증거는 없어. 자, 그리고 거기 성종임금 때, 요게 이제 전에 한 얘기인데, 국립대학 국자감을 세웠다. 중국을 모방해서. 그랬던 것이 충렬왕 때 국학이로 이름을 바꿨다가, 충성왕 때 성균관 이랬다가 뭐 여러 번 바뀌어. 성균관 여러 번 바뀌어. 여하튼 간단하게 줄이면 국자감이 뭐 성균관으로. 그래서 조선주엔 성균관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에 이름 바꾸는 건 필요 없고. 그런데 그 성종임금 때 그 유학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11세기 중반에 문종이라는 전성기운주 때 국무총리를 역임한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어. 최충은 뭐 과거에 장훈급제를 했고 태자 스승도 했고 이런 데 있잖아. 시험 감독관도 2번씩이나 했고. 그래서 얘가 현직 관리를 있었을 때 사설기숙 입시학원을 세웠는데 대박을 쳤다. 이랬지.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최대 뭐 1,몇백 명까지 몰려들었다니까. 대박을 친 거야. 대박 상품이야. 그래서 문종임금 때 얘가 국무총리, 문화시중을 하기 때문에 시중 요 학교를 최공도라고 불렀어. 근데 나중에 이 국가로부터 최충이라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시호를 받았어. 이순신을 충무공이라는 시호처럼 얘가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어. 그래서 이 학교를 문헌공의 무리들이 있다 해서 문헌공독 이렇게 불러. 얘는 과거 보교에서 제 기숙시설에 9개 주요 과목을 가르쳤다 해서 구제학당 이런다고 그랬지. 이걸 보고 그 동생들 순종, 선종, 헌종 임금 때 이 임금들은 별 필요 없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설기숙 입사학을 세웠다. 그래서 개경에 12개나 생겼어. 사학 12도라고.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발달했다야. 거기 있어. 거기 중기가 보면 사학 발달돼. 사립학교가 발달했다는 말은 뒤집어 풀면 뭐가 쇠퇴했다는 얘기야. 공립학교가 쇠퇴했다는 얘기야.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이 정부는 열받을 일이지. 그래서 12세기 정부는 공립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이게 앞에 정치사 할 때 얘기했다고. 그래서 12세기. 내가 12세기까지는 임금을 알아야 된다. 10세기 7명. 태정관 경성목. 그렇지. 11세기 현덕정문 순선원 7명. 12세기 수계인의 명신이. 이렇게. 12세기 초 숙종. 그 아들 예종. 요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어. 12세기 초 공립학교 발전책. 관악 진흥책을 썼다. 공립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향교라든가 중앙의 국자감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국립대학 국자감 안에 책 찍어내는 곳 출판부를 뒀다. 이걸 서적포라 한다. 그런데 책 찍어내는 출판부를 뒀다고 충북대학교 출판부 이런 거야. 그거 뒀다고 공립학교가 발전하지는 않더란 말이야. 별로 발전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인 예종임금 때 관악진흥책을 쓰는데 공격적으로 해. 사립학교는 제 기숙시설에 9개의 주요 과목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더 축약을 해서 제 기숙시설에 7개의 주요 과목을 가르치자. 7제 이런다고.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는 유학교육을 하고 7번째 방은 무학교육을 하고 이런다고. 전문 강좌. 요즘 말로 하면 석사과정을 둔 거야. 학사보다 한 단계 높은 전문 지식을 강의하는 전문 강좌. 그러니까 석사과정이죠. 전문 강좌제도를 뒀다. 거기다가 특히 공립학교, 관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장학금 제도를 잘 운영한 거지. 현명한 양민을 키우는 창고제도를 운영했다. 해서 양현고. 이래. 이건 장학제다. 장학금 제도. 이 덕분에 관악이 대단히 발달을 해. 이 덕분에. 그래서 아들인 이자겸의 사이, 이자겸이라는 묘창이나 유명한 인종 때 국립대학 국자감을 교통정리하는 거야.
유교 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6개 학부로 나눴어. 그래서 경사육학정비라고 그래. 그게 아까 저기 성종 때 써는 거야. 성종 때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성종 때 국립대학 국자감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게 6개 학부로 나눠졌어. 그래서 충북대학교 하는 대학교가 이게 종합대학교란 말이야. 그 안에 경상대학, 법정대학, 인문대학, 사범대학에서 칼리지, 단과대학 있잖아. 단과대학은 원래 대학이야. 대학하고 대학교하고 틀려요. 대학의 장은 학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학교는 총학장, 줄여서 뭐라고 그래? 총장 이러잖아. 그게 달라. 그래서 국립대학 국자감이란 종합대학교 안에 단과대학을 6개를 둘 거지. 단과대학을, 칼리지를. 그래서 첫째 인종 때 국자학부라는 걸 뒀어. 국자학부. 이건 1품, 2품, 3품 자식이 들어갈 수 있어. 1, 2, 3품 자식이. 그리고 태학부라는 걸 뒀어. 태학부라는 단과대학을 뒀어. 이건 4품, 5품 관리 자식이. 5품까지 귀족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사문학부라는 걸 뒀어. 이건 6품, 7품 자식이 들어가. 그리고 율학, 율은 법률, 서학, 문서 작성, 산학, 세금 계산, 산수. 얘네는 8품, 9품 자식. 그리고 일반 양민, 평민 자식.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구분해보면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거는 유학교육이에요. 문과. 이건 당신은 이과야. 기술교육. 아, 거기 돼 있어. 기술교육. 이렇다고? 이렇게 6개야.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서산. 그럼 6개잖아.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6개 학부로 나눴어. 그래서 요 3개는 유학부, 문과. 요거는 이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전에 정치사 할 때, 국민항 때 율서산이 해당 관청으로 빠져나간다. 이랬어. 그래서 국민항 때부터는 국립대학 국자감이 뭐가 됐다고? 순수 유학교육만 하는 데로 바뀌었다. 그걸 조선주가 그대로 넘겨받은 거야. 그래서 조선은 성균관이 유학교육만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정치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걸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이게 어느 때라고? 이자겸의 묘청이 나눠 유명한 12세기 인종임금 때 이렇게 교통정리가 됐어. 그걸 내가 그쪽에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저기 저 성조 있는 국자감 밑에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성종 때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121페이지 위에 성조 국자감 설치 밑에 그 시절에 김심원이라는 유학자가 있는데 육정육사 자사육조 이건 그냥 지나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게. 이건 그냥 지나가고. 자, 고려 중기 아까 한 얘기야. 인종 때 경사육학정비 율서사 그리고 지방국립학교 향교가 설치됐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충렬왕 때는 필요 없고 거기 국민왕 때 뭐 율서 산학의 기술교육이 제외되었다. 그래서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이 순수 유학교육기관이 된 거야. 이게 그대로 조선으로 넘어온 거야. 이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자, 이게 교육에 관한 얘기야. 자, 그리고 역사 이런데 역사 그거 쉬어야 돼요. 불교까지 밖에 못 가게 생겼네 이런. 122페이지 역사소설. 이 고려 역사소설이 중요해. 특히 중요한 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일단 10세기에 태정관 경성목 7임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7임금 때 왕의 명령으로 왕의 업적을 쓰기 위한 실록이라는 게 편찬돼.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만 있었던 게 아니야. 고려왕조에도 있었어. 이게 태조 왕건에 관한 태조실록, 광종실록, 성종실록 이렇게 실록이 있었어. 이건 물론 왕명에 따라서 썼어. 그 왕이 잘한 것만 썼겠지. 왕 비판하는 내용은 없을 거 아니야. 그걸 편의상 10세기는 이래서 이걸 왕조실록이라고 그래. 그래요? 왕의 업적을 강조하는 왕명에 의해서 실록이 편찬됐다. 왕조실록 이러는 거야. 그런데 11세기 말 11세기 누가 쳐들어와? 거란이 쳐들어오죠. 특히 거란 2차, 3차 친위 때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이 왕조실록이 많이 불타서 사라져요. 그걸. 그래서 11세기에
10세기 태정광 정성목 일곡임금 때의 역사 기록을 재편찬을 해. 이걸 7대 실록이라고 그래. 10세기 일곡임금 때의 왕조실록을 다시 썼다. 7대 실록 이러는 거야. 거기 보시면 11세기 7대 실록 이래 놨다고. 그리고 고려 중긴 12세기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김부식이라는 노인네를 시켜서 인종이라는 임금이 신라는 망해됐고 고려는 세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내용으로 신라는 통일신라는 망해됐고 고려가 들어서야 된다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합리적, 즉 객관적 유교의 시각에 입각해서 유교사관이라고 그래.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합리적 유교의 시각에 입각해서. 왜? 김부식은 유학자니까. 시각에 입각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한 본인이 경주김씨, 신라 후손이야. 김부식이가 경주김씨야. 본 고향이 경주야. 경주는 신라냐. 그래서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술서를 만들어요. 그게 유명한 삼국사기라는 책이죠. 현재 대한민국 제1의 역사서야. 삼국사기. 그래서 김부식이가 역사의 아버지가 된 거야. 삼국사기 하는 책이야. 자, 고 삼국사기 11세기 유교적 합리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이 신라 사람이라 신라 계승의식이 강하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데 원칙이 있다. 괴력난신, 무증불신. 괴이한 얘기, 믿을 수 없는 얘기는 안 쓴다. 유학자니까 합리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뭐가 빠져? 단군신화가 빠져요. 곰하고 사람하고 그게 합리성에서 위배되는 얘기지. DNA상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 단군신화가 안 실려 있어, 삼국사기에는. 괴력난신, 무증불신에 입각해서. 그러면서 이 책자는 후일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사략이라는 책자를 쓰는데 영향을 준다. 사략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거기 보시면 즉위년 칭원법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이전에는 유년 칭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 412년 광개토 대왕이 죽어요. 5월에. 그러니까 임금자리를 오래 벼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장수왕이 임금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장수왕 1년을 언제로 보느냐? 413년으로 봐. 다음 해로 봐. 이걸 유년칭언법이라고 그래. 다음 해를 1년으로 하는 거. 그런데 김부식이는 그게 아니고 12월 31일 날 임금이 됐어도 뭐 그 해를 1년으로 보는 거야. 즉위한 해를 1년으로 본다 해서 즉위년 칭언법이라고 해. 이걸 다음 해를 1년으로 보느냐, 그 해를 1년으로 보느냐, 이 얘기야. 별거 아닌 얘기야. 즉위한 해를 1년으로 본다. 김부식이가 삼국사기 쓸 때 정한 원칙이야. 그리고 본기를 중심으로 세간은 뺐다. 이게 뭔 얘기냐? 역사서들은 기본적으로 연도를 펼친다. 편년체라는 거야. 이걸 일명 일기체라고 그래. 이건 시간의 흐름이야. 1월 1일에는, 1월 2일에는, 2월 1일에는 이렇게 날짜별 서술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펼친다. 그래서 역사의 기본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 서술 방법이 일기체 방식이야. 날짜별 서술. 그런데 김부식이라네.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애가 황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한테, 왜? 지 아버지가 이 반역 무리에 가담을 했거든. 그래서 지 아버지는 이 사형을 당한다고. 지도 죽기 싫잖아. 그래서 자기는 살을 나고 임금한테 아부용으로 역사책을 썼어. 물론 아버지 도움을 좀 받아서. 그래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건 서술하는 방법이 황제한테 아부용이니까 황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서술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인물중심, 즉 황제중심 서술법이라고 그래. 이걸 인물중심 서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전체란다. 왜 기전체라고 그러냐? 기, 일명 본기라고 그러는데, 기. 이건 황제의 업적에 관한 얘기를 쓴 거야. 그리고 세가, 세력을 가진 집, 이러는데 이건 황제 밑에 왕이야. 흔히 제후라고 불러. 공자, 후작, 백작. 이래갖고. 그 밑에 열전이라는 게 있어. 신하들이 열지어 있다. 신하가 여러 명일 테니까 신하들의 행위에 관해서 써놨어. 잘한 일, 잘못한 일. 그리고 지라고 그래서 이건 그 시절의 관청이나 제도에 관한 써놨어요.
그중 추관지, 형벌제도에 관해서, 식화지, 경제제도에 관해서 이런다고. 그리고 표, 이건 연대표, 연표. 이렇게 분류사라고 그래, 이거 분류.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놨어, 이걸. 이 방법을 김부식이가 갖다 쓴 거야, 김부식이가. 그래서 이 기에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을 써놓은 거야. 삼국의 왕들을. 그래서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백제 본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고구려 본기는 고구려 왕들의 업적을, 백제 본기는 백제 왕들의 업적을 이래. 그래, 왕이 이 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칸에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뺀 거야. 그래서 세가가 제외됐다 하는 말이 이 말이야. 그래놓고 그 왕이 있었을 때 신하들에 관한 얘기, 왕이 있었을 때 관청 제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연표. 그래서 세가가 빠졌다 이런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삼국사기니까. 세가가 빠져. 세가가 빠졌어. 그래서 삼시세끼 이런다고. 세가가 빠졌어. 이러면 기억할 수 있잖아. 자, 이게 김부식의 세가가 빠지는 사연이야. 새끼 요가냐? 그러니까 이거 빠졌다 했으냐? 안 좋다는 얘기지. 자, 이게 김부식의 삼국사기.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사료가 있어. 가. 성상전하께서 첫째 줄 중간에 봐. 지금 학사 대부들은 에다 몇 줄 쳐. 그리고 한 줄 건너뛰어서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에다 몇 줄 치고. 그 다음 줄 말줄임표 다음에 고기로 말하면 그리 거칠고 졸렬하여 에다 몇 줄. 뭐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지. 그냥 눈으로 봐놔. 왜? 이 책은 머릿말,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삼국사기 머릿말에 나오는 얘기야. 이거 읽어갖고는 삼국사기라는 책을 못 찾아요. 아, 이 책이 삼국사기구나는 몰라. 찾아갈 만한 근거가 되는 단어가 안 보여요. 이게 밑에 나봐봐. 김부식이는 이해 안 가는 얘기는 안 썼다 이랬지. 그런데 이련이라는 스님은 김부식이 얘기 중에 삼국의 얘기를 써놨는데 빠진 게 있다. 특히 당군유손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신화전설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빠진 걸 채운다 해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어. 이련이라는 스님이. 그래서 거기에 단군신화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그런데 그 단군신화 얘기를 보면 밑에 봐봐.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사료. 가장 마지막 줄 봐봐. 이것이 신비롭고 기이한 신이. 나는 신비롭고 기이한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신비롭고 기이한에서 신입편이라는 걸 넣었어. 여기에 있는 단군신화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신입편 이 말 나오면 삼국유사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머릿말을 읽어서는 이 책이 삼국사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익히는 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지금 학사대부들은 이런 말이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 그리 거칠고 졸렬하여 뭐 이런 시말을 알지 못하니 이런 말들이 다른 데는 안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한두 개 표현만 알고 있으면 돼. 한두 개 표현만. 그럼 이게 삼국사기구나 이러면 되는 거야. 눈으로 익혀.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자, 이게 대한민국 제일의 정사야.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알아야 돼. 특히 왕중침서설 기전체. 뭐가 빠진다고? 세가가 빠진다.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서 12세기 후반 13세기. 자, 이 역사소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왜 중요하냐? 여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편의상 12세기 후반 13세기인데 편의상 13세기라고 그래. 거기 보시면 국사교과서 표현인데 무신정변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이민족 침입. 여기서 이민족이라는 게 몽골이야. 이민족 침입으로 인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문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자, 이걸 끊어서 얘기하면 배경, 이민족 침입, 사상, 민족의식, 내용, 전통문화 이해.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어. 이걸 한마디로 끌면. 그래서 12세기 반 13세기에 4권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역사소설이 나타나. 이건 구분해야 되는데 12세기 후반 무신집권기, 그 뒤에 원간섭기 이러는 거야. 구분해야 돼. 무신집권기하고 원나라 간섭기하고 구분해야 돼. 자, 무신집권기 2권, 원나라 간섭기 2권 이러는 거야. 첫째, 무신집권기. 옛날이요. 몽골한테 얻어 터졌는데 옛날 고구려처럼 잘 나가보자.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건국자 시조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게
동쪽으로 밝아오는 성스러운 임금님에 관해서 뭐라고 그래? 동명편. 동명편. 이기부라는 문화쇼 국무총리가 썼어. 누구? 고주몽. 고구려 건국자 고주몽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건 고구려 계승의식이 숨어있다. 고려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한다 하는 뜻이 숨어있어. 근데 서술을 했는데 시의 형태로 서술해. 역사를 쓰는데 시의 형태로 썼어. 역사 표현 방법을 시의 형태로. 그 시대에 교종계열의 스님인 각후인한 사람이 발해 동쪽에, 그러니까 해동은 우리나라의 뜻이죠. 뛰어난 스님들의 기록을 남겼다. 해동 고승전. 이 책은 별로 몰라도 상관없는데 각후인한 스님이야. 우리 스님 잘났다. 30여 명의 스님이 뛰어난 업적을 서술해놨어. 자, 이게 무신집권기 민족주의 역사 소설이야. 내 나라 내 민족을 강조하는. 다음 보다 더 중요한 원나라 간석기. 원나라 간석기. 아까 얘기한 이련이라는 스님이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채우겠다. 삼국 유사라는 글을 쓰죠. 유사. 이련이라는 승려가. 이런 승려가 단군을 민족 시조로 봐. 단군조선 강조해. 즉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요. 그래서 얘는 김부식이 빠져있는 걸 채웠다 그래. 제일 처음에 신화전설을 담고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신의편. 신비롭고 기이한 얘기. 신화전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로부터 6년 뒤에 신진사대부, 성리학자 신진사대부인 이승이라는 사람이 정몽주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야. 이승이라는 사람이 중국 황제와 중국 황제와 왕, 우리 왕에 관해서 비교로 한 책을 썼어. 황제와 왕을 운문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제왕홍기 이런 거야. 이승이라는 학자야. 여기도 단군조선 계승의식이야. 왜? 단군신화가 실려있어. 이련이가 얘기하는 단군신화하고 좀 다른데 단군신화가 실려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 책이 요즘 각광을 받아. 중국 본토의 중화사상, 화화족이라는데 중국 민족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가 따로 있다. 이런 거야. 중국과 우리를 대등하게 표현했어요. 같게. 중국 문화, 우리 문화는 같은 수준이다. 이런 거야. 우리나라 잘났다지. 그게 이승희의 제왕홍기야. 그런데 이 삼국유사 제왕홍기는 단군신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군조선 강조야. 단군조선을 계승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동명편은 어디 계승한다고? 고구려 계승. 이러는 거야. 요 네 권의 책이 중요해. 근데 요 네 권의 책은 무신집권기, 원나라 간석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요한 게 그리고 이 네 권의 책 이렇다고. 자, 이러면서 14세기 고려가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니까 14세기 고려 왕조가 400년이 넘어가는 거야. 역사가 오래됐어. 그래서 신진사대부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아까 김부식 때 잠깐 얘기를 하는데 고려 왕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왕의 업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부터 쭉 써내려온 거야. 12세기 초반 숙종 업적까지 썼어. 그러다가 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예? 다 완성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14세기에 이제 이재현이라는 성리학자가 고려 역사를 일부 쓰다 말았다. 그래서 역사 요약해서 사략 이렇게 불러. 이재현이라는 신진사대부가 쓴 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자야. 안양에 갖고 들어온. 그래서 성리학적 시각에서 썼다. 성리학적 생각에서 썼다 해서 성리학사관 이렇게 불러. 대명문과 의리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역사를 쓴 거야. 성리학적 시각에서 썼다 얘기야. 그런데 이거 완성 못했잖아. 그러니까 정몽주가 고려말 조선 초에 내가 다시 쓸게. 그래서 정몽주가 고려왕조 500년에 관한 역사를 써요. 저 책을 참고로 해서 이걸 고려국사라고 해. 나중에 보면
그런데 조선왕조가 정무주라네. 미안. 정도전이가. 그런데 조선왕조가 이 정도전을 인정을 안 해. 예?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권근이라는 학자한테 명령을 내려서 고려왕조는 망해야 됐고 조선왕조는 떠야 됐다. 이걸 써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권근이가 편찬을 시작해서 세종대왕 아들 문종 때 완성이 된 책이 나와. 그게 고려사라는 책이야. 그래서 출발은 사략, 고려국사를 지나서 고려서 때. 역사소설부터. 역사소설은 이래요. 오늘날하고 똑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앞에 있는 누구 씹어? 누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씹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누구 씹어? 앞에 김대중 노무현 씹어. 그러는 거야. 쟤는 망해야 되고 나는 떠야 된다. 내가 나온 건 당연하다. 이러는 거야. 이게 역사소설 이래. 앞에 왕조 씹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뭐 신라 왕조 씹고 삼국시대 씹고 조선은 고려 왕조 씹고 이러는 거야. 쟤는 망해야 됐다. 나는 그래서 내가 나왔다. 내가 뺏은 거 아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역사는 앞에 왕조 씹는 게 주테마야. 앞에 왕조 씹는 게. 그게 역사소설의 기본적인 논리야. 그게. 자, 이게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소설이야. 10세기 왕조실록이 있는데 뭐 11세기 초 현종 때 거란 2차 3차 침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11세기 초 7임금 때 역사기록을 다시 만들었다. 7대 실록. 그렇다고 7대 왕조실록인 거지. 그 뭐 별 필요는 없고 12세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어. 기전체 역사서 신라 계승의식을 보인다. 그리고 뭐 12세기 반 13세기 무신집권기에 동명편 해동고승전 원나라 간섭기에 삼국유사 제왕홍기. 특히 요즘 각광을 받는 건 제왕홍기야. 중국과 우리 민족을 대등하게 뵀다. 그리고 동명편하고 제왕홍기는 역사를 서술하는데 시의 형태로 서술해. 역사를. 그래서 역사시라는 공통점이 있어. 시의 형태로 역사를 서술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두 가지는. 자, 이게 역사소설이야. 포인트는 12세기 김부식이 삼국사기하고 12세기 반 13세기 민족주의 역사소설이야. 네 권의 책. 그게 핵심이야. 자, 그게 역사 서술에 관한 언급이다. 이렇게. 잠깐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123페이지, 124페이지 요거만 할게. 불교.